VIP 통역사를 선정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외국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통역 경력은 얼마나 되는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물론 이런 조건들이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가 VIP 현장에 들어가 보면은 언어 실력보다 먼저 드러나는 것이 있더라고요. 바로 태도와 판단력입니다. 통역 실력은 대화가 시작된 뒤부터 확인할 수 있지만 태도는 VIP를 만나기 전부터 드러납니다. 그리고 때로는 통역사가 어떤 단어를 선택했느냐보다 어디에 서 있었고 언제 말했으며 언제 침묵했는가가 행사의 인상을 결정할 때가 있더라고요. 오늘은 VIP 통역에서 언어 실력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5가지를 실제 현장의 관점에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시간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VIP 통역에서 약속 시간은 단순한 집합 시간이 아닙니다. 행사가 오전 10시에 시작된다고 해서 통역사가 50분까지 도착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통역사는 먼저 그 이전 현장에 도착해서 동선과 좌석, 참여자, 참석자, 음향 상태를 파악해야 합니다. VIP가 어느 출입구로 들어오는지, 누가 먼저 인사하는지, 통역사는 어느 위치에 대기해야 하는지, 이동 중에도 통역이 필요한지 아니면 그냥 놔둬야 되는지, 행사장에 도착했는데 갑자기 좌석이 바뀔 수도 있고요. 행사장에 VIP가 늦게 오거나 빨리 일정을 앞당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정에 없던 귀빈이 참석하기도 하고요. 사전 자료에 없던 환담이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행사 시작 전에 발견하면 미리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지만 VIP가 입장한 뒤에 발견하면 늦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통역사는 시간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시간보다 먼저 도착해 현장의 변수를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통역 현장에서 정말 저와 함께하고 싶은 통역사, 정말 마음이 맞고 정말 실력 있다 라고 판단되는 통역사들은 어김이 없습니다. 보통 통역 현장에 2시간 이전, 3시간 이전부터 도착해가지고 분위기를 살피고 항상 먼저 와서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정말 단 1분, 1초라도 늦는 사람은 정말 중요한 자리 정말 쓰기가 힘듭니다. 괜찮은 통역사라고 인정받는 사람의 대부분은 아마 약속 시간보다 훨씬 이전에 도착하는 사람이라고 어떤 분야라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감각입니다. VIP 통역사는 가까이 있어야 하지만 눈에 띄어서는 안 됩니다. 말을 정확히 듣고 전달할 수 있을 만큼 가까워야 하지만 사진 촬영이나 의전, 동선 등을 방해해서는 안 되죠. VIP가 이동하면 자연스럽게 따라가야 하지만 수행원보다 앞서가거나 대화의 중심에 서서는 곤란합니다. 이것은 매뉴얼만 읽어서는 익히기 어려운 감각적인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두 분의 VIP가 악수를 하며 인사를 나누는 현장. 통역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첫 인사를 듣지 못합니다. 반대로 두 사람 사이에 지나치게 가까이 들어가면 자연스러운 만남의 순간을 방해하게 되죠. 사진 촬영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역사가 대화에 집중한 나머지 카메라 앞을 가로막거나 주요 인사 사이에 서 있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언어는 정확하게 전달했지만 공식 사진과 행사의 흐름을 망칠 수가 있는 것이죠. 좋은 통역사는 자신이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신이 행사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사실도 명확하게 인지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순간에는 즉시 다가가고 역할이 끝난 순간에는 조용히 물러갑니다. VIP 통역의 품격은 얼마나 돋보였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자연스럽게 존재했는가에 따라 드러납니다. 세 번째는 말보다 상황을 읽는 능력입니다. 일반적인 통역에서는 화자가 어떤 말을 하면 그 내용을 다른 언어로 전달을 하죠. 하지만 VIP 현장에서는 누가 누구에게 어떤 목적과 관계 속에서 말하는지 먼저 그 맥락을 읽어야 됩니다. 같은 반갑습니다 라는 말도 상황에 따라서는 무게가 달라지죠. 처음 만난 두 기관의 공식적인 인사일 수도 있고 오랜 협력 관계를 가진 인사들의 재회일 수도 있습니다. 갈등에 있었던 두 조직이 조심스럽게 관계를 회복하는 자리일 수도 있고요. 단어만 보면 모두 같은 인사말입니다. 하지만 통역의 어조와 표현은 달라져야 합니다. 특히 한국어에서는 체면과 관계를 고려한 완곡한 표현들이 많죠. 예를 들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말이 즉각적인 동의를 의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단순히 동의하겠다 이렇게 옮겨버리면 상대방이 실제 가능성을 지나치게 높게 판단할 수도 있는 것이죠. 반대로 해외 인사가
직접적인 방식으로 의견을 말했을 때 그 표현을 문자 그대로 강하게 전달하면 한국 측 참석자에게 불필요한 공격이라고 들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통역사는 화자의 의도를 임의로 바꿔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문장의 표면만 옮긴 결과로 원래 의도와 달라지는 것도 구분을 해야 하죠. 그래서 좋은 VIP 통역사는 단어만 듣지 않습니다. 표정과 말투, 참석자들의 관계, 행사의 목적, 이전 대화의 맥락까지 고려를 하죠. 그리고 양측이 같은 의미에 도달하도록 가장 적절을 선별하여 이것을 내뱉는 것이죠. 통역은 말을 옮기는 일이지만 VIP 통역은 그 말이 놓인 관계의 온도까지 전달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말할 때와 침묵할 때를 구분하는 판단력입니다. 통역사는 말을 많이 하는 직업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언제 말하지 않아야 되는 순간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VIP가 생각을 정리하고 있는데 통역사가 급하게 말을 시작하면 화자의 흐름을 끊을 수도 있고, 반대로 화자의 발언이 끝났는데도 통역 시점을 놓치면 상대방은 불안해집니다. 또한 행사장에서는 통역 대상이 아닌 대화도 발생합니다. 실무자끼리 잠깐 나누는 내부 조율, 수행원에게 건네는 개인적인 말, 촬영 위치를 선정하기 위한 현장 지시까지 모든 말을 큰 소리로 통역할 필요는 없죠. 통역사의 해석이 필요한 순간도 있죠. VIP가 지역 역사나 문화에 관한 질문을 했는데 행사 담당자의 설명이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통역사가 관련 지식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자기 판단으로 긴 설명을 덧붙이면 안 되는 것이죠. 필요하다면 담당자에게 조용히 확인한 뒤 전달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내용이라면 아는 척하기보다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전문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VIP 통역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모르는 통역사가 아닙니다. 모르는데도 자신 있게 말하는 통역사입니다. 통역사의 한 문장은 개인적인 의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그것을 기관의 공식적인 설명이나 VIP의 발언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좋은 통역사는 확실한 것은 분명하게 전달하고 불확실한 것은 확인하며 자신이 개입해서는 안 되는 순간에는 침묵합니다. 그 침묵은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죠. 역할과 책임의 경계를 아는 전문적인 판단입니다. 마지막으로 돌발 상황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 어느 정도의 안정감을 취하냐. VIP 행사는 계획대로만 되지 않습니다. 비행기나 열차가 지연될 수 있고 아니면 시간이 더 앞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예정이 없던 장소를 방문하거나 현장에서 갑자기 인터뷰를 요청받기도 하죠. 준비된 연설문이 바뀌거나 사전 자료에 없던 전문적인 질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마이크가 작동하지 않거나 방송 장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이때 통역사의 진짜 역량이 드러납니다. 경험이 부족한 통역사는 예상과 다른 상황이 생기면 표정부터 달라지고 굳어집니다. 자료를 급하게 찾거나 실무자에게 반복해서 질문하면서 현장에 불필요한 긴장감을 더합니다. 반면 경험이 풍부한 통역사는 우선순위를 빠르게 정리합니다. 지금 반드시 통역해야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누구에게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어떤 부분을 짧게 정리해서 전달할지를 판단합니다. 알아듣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당황해서 추측하지 않고 정중하게 다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죠. 중요한 것은 돌발 상황을 모두 해결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통역사가 행사 전체를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자신의 긴장을 VIP에게 전달하지 않고 가능한 범위에서 가장 안전한 선택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VIP는 통역사의 머릿속이 얼마나 복잡한지 알 필요가 없습니다. 통역사는 수많은 판단을 머릿속으로 하면서도 겉으로는 냉정하고 차분합니다. 좋은 통역사는 현장에 긴장을 더하는 사람이 아니라 긴장을 흡수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그렇다면 언어 실력은 중요하지 않은 것일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한 외국어 구사력과 통역 기술은 기본에 깔고 갑니다. 분야에 대한 전문성, 어휘, 이해력, 안정적인 전달력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VIP 통역에서는 언어 실력만 뛰어나다고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통역사가 표현 하나를 매끄럽게 옮겼더라도 의전 순서를 방해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임의로 덧붙이거나 민감한 대화를 외부에서 언급한다면 그 통역은 성공했다고 보기 힘듭니다. 반대로 행사에 대한 이해가 높고 태도가 안정적이며 상황 판단과 보안의식까지 갖춘 통역사는 VIP와 담당자 모두에게 신뢰를 줍니다. 그래서 VIP 행사의 통역사를 선정할 때는 단순히 해당 언어를 잘하는지만 보면 안 됩니다.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비슷한 성격의 공식 행사나 의전 통역 경험이 있는지. 둘째, 참석자와 기관의 관계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부하고 준비하는가? 셋째, 수행, 환담, 회의, 연설 등 상황에 따라 통역 방식을 조절할 수 있는가? 넷째, 돌발 상황에 얼마만큼의 대처를 하고 있는가? 다섯째, 보안과 비밀 유지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가? 그리고 가능하다면 해당 통역사와 오랫동안 협업하며 실제 현장에서의 태도와 책임감을 검증한 업체를 통해서 배정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력서에는 언어와 경력이 적혀 있습니다. 자격증도요. 그러나 시간관념과 태도, 판단력과 책임까지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행사의 성패를 가르는 것은 종종 이력서 밖에 있는 능력입니다. VIP 통역은 화려한 외국어를 보여주는 자리가 아닙니다. 두 사람과 두 기관, 때로는 두 나라 사이에 말이 안전하게 오가도록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길은 언어만으로 완성되진 않죠. 행사 시각보다 먼저 도착하는 책임감, 자신의 위치를 아는 절제, 관계를 읽는 감각, 침묵할 줄 아는 판단력, 그리고 돌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이 함께 필요합니다. 통역 실력은 대화가 시작되면 들립니다. 하지만 통역사의 품격은 그보다 먼저 보입니다. 중요한 VIP 행사나 국제 회의를 준비하고 계신다면 통역사의 언어만 확인하지 마시고 그 사람이 현장을 어떻게 대하고 사람과 관계를 어떻게 존중하는지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행사의 격은 무대와 조명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말과 관계를 지키는 사람에 의해서 완성됩니다. 감사합니다.